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울버햄튼 1승 3무 5패로 굉장히 이제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네. 그 결과 이제 라즈 감독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이 새롭게 선임 좀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일단은 BBC에서 울버햄튼의 이 제프시 회장이 로페테기와 논의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로페테기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좀 복잡하다 이런 또 보도가 네네네. 있었거든요. 예. 일단 그 로페테기 감독이 뭐 예전에도 뭐 프리미어리그 관심을 좀 드러냈던 적도 있고요. 네. 일단 이 로페테기 감독은 지난주에 경질됐습니다. 세비야에서. 지난주 챔피언스리그에서 도르트문트에게 4대1로 세비야가 패배를 했는데 네네. 그 경기를 끝으로 이 로페테기 감독이 경질이 됐죠. 세비야에서 분명히 좋은 축구를 보여줬던 감독인데 네. 최근 성적이 매우 안 좋았고 이번 시즌 성적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경질이 됐고요. 근데 마침 또 이 울버햄튼도 그 비슷한 시기에 라스 감독이 그렇습니다. 경질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라스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자유계약으로 풀린 거니까 지금 로페테기 감독을 울버햄튼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로페테기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에 당연히 황희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이 감독은 좀 어떤 유형의 감독입니까? 뭐 로페테기 감독은 그 지난 그 프리시즌에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 네네. 많으실 거잖아요. 그 경기를 보시면 세비야의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경기에서 이 토트넘을 완전히 그 볼을 완전히 세비야가 점유하면서 토트넘이 좀 밀리는 경기력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경기를 잘 보여주는 감독이에요. 볼 점유를 많이 가져가는 법을 알고 네네. 볼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지배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에서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축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 라리가 내에서도 점유율이 꽤나 높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로페테기 감독의 이력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맡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 감독도 했었고, 그리고 포르투에도 있었고,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도 맞아요, 잠깐 맞아요. 했었죠. 네네. 잠깐 해서 지난 월드컵 때 하루 앞두고 경질된 거 아니야? 잠깐 하다가 월드컵까지 잘 왔다가 네. 월드컵을 앞두고 경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 그때 레알과 이제 계약을 미리 그 로페테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랑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을 한 거예요. 네네. 계약을 해서 월드컵 끝나자마자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스페인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지금도 스페인 감독 무시하냐? 자기? 이건 말이 안 된다. 네네. 바로 경질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치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이제킹해가는 이런 것처럼 돼서 네네. 그 스페인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들었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이제 그런 감독인데 어쨌든 이런 이력들을 보면 스페인 국가대표팀 네. 딱 스페인 국가대표팀 모습을 생각하면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점유율 축구를 그렇죠. 하고 예. 전통적으로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을 괜히 선임했던 게 아니거든요. 로페테기 감독이 그러한 유형의 축구를 하기 때문에 선임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핵심은 뭐냐? 일단 좌우 측면 풀백이 되게 높게 올라와요. 네. 그래서 그 맨시티에 있었던 나바스가 원래 뭐 윙어로도 많이 뛰고 했었던 선수잖아요. 나바스를 풀백으로 씁니다. 네. 오른쪽 풀백으로 쓰고 이제 왼쪽에는 그 프리시즌 때 토트넘 상대로 정말 잘했던 아쿠냐라는 네네. 아주 저돌적인 풀백이 있는데 이 풀백을 두 명을 높게 올리고 앞선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감독이 4-3-3 전형을 많이 쓰는데 네. 좌우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중원에 한 4명에서 5명의 선수가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 중원에서의 점유율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면에서는 울버햄튼에는 좀 중원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토트넘 경기 보더라도 중원을 강화해서 또 토트넘과 비등비등한 경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로페테기 감독의 어떤 추구하는 축구와 음. 울버햄튼에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선수단과 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그 이번 시즌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선수가 이미 있었죠. 네네. 무티뉴와 네베스 좋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마테우스 누네스라는 아 맞아요. 아주 재능 예. 있는 선수를 또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울버햄튼을 갈 때 모두들 놀랐죠. 그렇죠. 야 마테우스 누네스는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였는데 울버햄튼을 울버햄튼을 갔어? 가다니 이렇게 이제 놀랐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만큼 울버햄튼의 지금 중원 라인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이 아마 원하고 있는 점유율 축구, 중원에서 볼을 잘 다루는 축구를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 있는 지금 스쿼드다. 네네. 중원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좌우 풀백 특히나 이 오른쪽 풀백에 세메두가 있거든요. 네네. 세메두는 뭐 바르셀로나에서부터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플레이를 많이 했던 선수고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세메두를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왼쪽 풀백은 좀 불안하죠. 왼쪽 풀백은 지금 아마 선발로 나오게 되면 뭐 아인트 누리 가 나올 텐데 아인트 누리가 좀 공격적으로 좀 막 그렇게까지 뛰어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좀 불안하나 오른쪽 풀백도 로페티기 감독이 원하는 정도의 그 수준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공격적인 풀백도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로페테기 감독이 조금 선호하는 그런 또 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황희찬이에요. 그렇죠. 황희찬을 그래도 좀 아꼈던 라즈 감독이 이제 사임을 했기 때문에 네. 과연 로페테기 체제 하에서 로페테기가 온다면 황희찬의 어떤 저 선발이나 기용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제 그 로페테기 감독이 오면 이러한 전형이 아마 될 거거든요. 아마 4-3-3을 많이 쓸 거예요. 4-3-3. 그리고 뭐 일단 이제 울버햄튼도 라즈 감독 때 라즈 감독이 그 4-2-3-1을 쓰다가 네. 무티뉴, 네베스, 마테우스 누네스가 다 와버리니까 3명을 다 써야 돼서 4-3-3을 썼었죠. 네. 당연한 이제 뭐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4-3-3 전형을 아마도 쓸 거고 물론 이제 요 이제 라인업에서 네베스와 무티뉴는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4-3-3을 쓸 텐데 여기서 이 황희찬이 있는 왼쪽 측면 혹은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좌우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때 선호하는 게 뭐냐? 역발 측면 공격수. 네네. 오른쪽에는 왼발, 그렇죠. 왼쪽에는 오른발. 이렇게 두면서 당연히 중앙으로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패스를 할 수 있는 네. 볼을 받을 수 있는 동선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해요. 그래서 직선적인 선수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황희찬 선수의 자리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라즈 감독 체제에서는 사실은 황희찬 선수의 강점이 최전방에서 뛰고 오른쪽에서 뛰고 왼쪽에서 뛸 뛰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세컨드 스트라이커 뛰고 다 뛰는 그런 게 장점이었지만 이 로페테기 감독은 아마도 황희찬 선수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어차피 이제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야 되는 패턴을 좋아하는 감독이라면 그러면 게데스와만 경쟁하면 된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게데스와 황희찬 요 두 선수가 왼쪽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오른쪽에서는 포덴세와 네투 요 두 선수가 오른쪽에서는 경쟁을 할 거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괜찮아진 걸 수도 있어요. 한 명만 어찌됐건 경쟁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뭐 포덴세, 네투, 게데스 이렇게 좌우 측면에 3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좌우 측면에 3명이 있으면 황희찬 선수가 어쨌든 이 두 자리에 들어간 선수는 3명 중에 2명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이미 백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경기 출전하려면 이 한 선수가 나가고 또 나가거나 이 한 선수를 이겨내야지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제는 게데스의 뭐 백업이나 아니면 게데스와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황희찬 선수가 출전 시간을 잡을 만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뭐 게데스가 선발로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에 또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또 황희찬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로페테기 감독이 그래도 뭐 지금 집안 사정 때문에 약간 뭐 바로 부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울버햄튼의 좀 문제가 공격력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로페테기 감독이 온다면 좀 해결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요. 네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주전을 차지할 만한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어떤 거냐. 네.
기본적으로 이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에서도 4-3-3을 썼어요. 근데 4-3-3 쓸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오른쪽에서는 그 뭐 라멜라 같은 수소나 라멜라 네. 왼발 잘 쓰는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왼쪽에서는 뭐 파프 고메스나 오캄포스나 이렇게 오른발에 쓰는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로페테기 감독이 선호했던 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킹도 하면서 이 중원 싸움에도 가담하지만 네. 결국에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공격 숫자를 늘려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주는 걸 되게 선호를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울버햄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포덴세, 네투, 게데스 이 측면 자원들이 돌파 능력도 좋고 온더볼 능력이 좋아요. 근데 좀 창의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먼 것 같은데. 포덴세 같은 경우는 아주 창의적인 선수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포덴세나 네투 같은 경우는 뭐 창의적인 측면이 강한 선수지만 일단 게데스, 포덴세, 네투의 이 세 명의 선수의 단점이 뭐냐? 득점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하죠. 근데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즌에도 황희찬이 라이프치히에서 울버햄튼을 왔을 때 울버햄튼이 득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황희찬이 득점을 하니까 라스 감독이 어쨌든 득점을 하는 선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골을 못 넣으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로페테기 감독이 왔을 때 결국 로페테기 감독도 좌우 측면 공격수의 결정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인데 네네. 여기서 게데스, 포덴세, 네투가 측면 자원들이 다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 포덴세, 네투, 게데스보다는 황희찬 선수가 결정력만 놓고 보면 결정력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네네. 확실히. 그리고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은 더 이 선수들보다는 좋아요. 왜냐하면 게데스, 포덴세, 네투는 일단 온더볼 상황에서 돌파라거나 네.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공간이 생겼을 때 침투해 들어가서 득점을 하는 유형. 이런 유형을 가진 선수는 황희찬밖에 없긴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로페테기가 온다면 황희찬 선수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약간 이거는 조금 뭐 어떤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욕심을 좀 내보는 건 어떨까요? 약간 이제 찬스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그 라스 감독 체제에서 네. 황희찬 선수가 그 특히나 지난 시즌 막판부터 뭔가 황희찬 선수가 공격 쪽에 있지 않고 이런 이제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라스 감독이 부여했던 임무였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난 시즌 막판에는 포덴세가 부상으로 없었거든요. 근데 포덴세도 부상으로 없죠. 뭐 게데스도 이미 없었죠. 지난 시즌엔. 네투도 부상 때문에 잘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메이킹을 할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를 그나마 히메네스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에게 좀 플레이메이킹을 맡기면서 조금 더 풀어나가는 플레이들을 맡겼었거든요. 좀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좀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시즌 초반보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줄어들고 슈팅 찬스가 좀 많이 안 오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다면 사실 라즈 감독이 아니라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잖아요. 그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조금 더 높이 쓸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오히려 좀 더 박스 주변에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여기서 황희찬 선수도 득점에 더 욕심을 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을 더 할 수 있는 위치로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일단 뭐 또 울버햄튼 딱 보셔도 중원이 좋기 때문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어떤 높은 위치에서 좀 골을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또 이제 그 주전 경쟁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요. 네. 아다마 트라오레가 아마 로페테기가 오면 측면 공격수로 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다마 트라오레는 네. 애초에 직선적인 윙어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정반대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로페테기가 선호하는 유형과는 좀 반대의 심지어 이 아다마 트라오레는 아까 그 로페테기 감독의 성향을 말씀드리면 포덴세 같은 선수를 좋아해요. 포덴세를 좋아해요. 만약에 아마 오게 되면 포덴세를 매우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포덴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킹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다마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죠.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다마를 쓴다면 차라리 저 세메도 자리에 쓰지 측면 공격수로는 아마 안 쓸 겁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경쟁자가 또 한 명 준다. 아 그렇습니다. 라는 효과도 있을 거고. 일단은 뭐 게데스와 좀 경쟁을 펼칠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황희찬 선수가 좀 어떤 경기에 나갔을 때 뭔가 좀 결정 지어주는 그렇죠. 지금 울버햄튼에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골만 좀 성공시킨다면 로페테기 감독의 좀 마음에도 들어올 것 같고요. 음. 아직은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로페테기 감독이 선임 그렇죠, 여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로페테기 감독이 왔을 때 이게 황희찬 선수의 또 긍정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어떤 게 있냐면 세비야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뭐 수소, 네네. 라멜라 이런 선수들이었어요. 이런 선수들은 조금 이제 플레이메이킹에 적합한 선수들이라면 네네. 왼쪽에는 오캄포스라는 선수를 썼습니다. 근데 이 음. 오캄포스라는 선수의 성향이 플레이메이킹도 뭐 하는 선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득점하는 유형의 선수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들어오고 왼쪽에 있는 선수는 조금 더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만드는 좀 비슷한데? 이런 플레이를 선호했거든요. 네. 근데 황희찬도 마찬가지고 게데스도 마찬가지예요. 게데스나 황희찬이나 포덴세나 네투보다는 창의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죠. 오히려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페테기가 오면 오른쪽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 왼쪽에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를 아마 쓸 거예요. 게데스와 황희찬. 네네. 그럼 이때 히메네스가 내려오면서 수비 끌어당기고 마치 그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처럼 그렇죠. 어, 저 공간이 나면 그쵸. 예. 히메네스가 내려오면서 수비 끌고 내려오면 이때 게데스나 황희찬이 침투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플레이가 세비야에서도 그런 비슷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울버햄튼도 그러한 플레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황희찬에게 또 찬스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러한 플레이를 황희찬이 또 잘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라즈 감독도 그러한 플레이를 시켰을 때 황희찬 네네. 선수가 득점도 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라즈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분명히 많이 믿어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지금.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로페테기가 오는 게 사실 황희찬의 입지만 생각한다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그러네요. 있다. 저는 사실 이제 라즈 감독이 사임하고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올 것 같다고 해서 약간 황희찬 입지도 더 어려워지겠구나 했는데 오늘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이 황희찬의 장점이 있는 건데 네네. 그 장점을 오히려 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라즈 감독 때는 최전방에는 히메네스 코스타 있고 심지어 여기 칼라이지치도 있었죠.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포덴세 네투 있고 왼쪽에는 게데스 있고 근데 왼쪽에도 사실은 포덴세나 네투도 왼쪽에서 뛸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좀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모든 지역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모든 지역에서 뛸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로페테기 체제에서는 확실하게 왼쪽에서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황희찬에게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일단 산초님 감사합니다. $2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황희찬 선수 응원하고 계신데 조금 요즘은 사실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워낙에 또 활약을 펼치면서 네. 황희찬 선수의 약간 비중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황희찬 선수? 이제 활약 경기 예. 이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좀 떨어진 것 같아. 뭐 당연하죠. 이제 뭐 네. 활약을 했을 때 조금 더 관심도가 그렇죠. 높아지니까.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럼요. 새로 또 감독이 오는 체제 하에서 또 좋은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울버햄튼 소식도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